안녕하세요. 바다르트 엔지니어 공명현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인 야마 70마력 4행정 모델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제 이번에 낚시를 가셨을 때 운행 중에 시동이 한번 꺼짐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 꺼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좀 우대하셔서 지금 전체적인 점검하고 미션 오일 교체 서비스도 제공해서 같이 작업해두는 거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 70마력 같은 경우는 레버가 뒤쪽에 여기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어요. 요것만 제껴주시면은 앞으로 제끼면서 열 수 있습니다. 조금 번들거림이 있는 게 아마 이제 선주분께서 이제 농나지 말라고 양털류 같은 종류 윤활 방청제를 좀 도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도포해주시면은 엔진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녹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수명에도 좋고 보기도 좋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양털류 같은 경우 이제 확실히 좋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주 뿌리진 못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런 윤활 방청제를 많이 판단 말이에요. 네, 동호회에서는 이런 윤활 방청제, 뭐 흔히 말해 WD-40이라고 하죠. 그런 제품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선에게 사용하지 말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왜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이 WD 성분 자체가 그리스하고 배선을 녹이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성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배선하고 그리스를 녹일 정도로 그게 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뿌리셔도 되고요. 굳이 뭐 비싼 양서류가 한 캔에 보통 한 10,000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윤활 방청제는 뭐 철무점에서 굳이 WD-40 아니어도 뭐 이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저렴한 윤활 방청제라든지 한 2-3,000원짜리 하거든요. 그런 거 사셔서 뿌려주셔도 정말 엔진에 도움되고, 굳이 양털류 고가에 뿌려주는 건 물론 좋습니다. 이제 뿌렸을 때 이런 끈적이는 게 좀 남아요. 이런 끈적이는 게 좀 남아서 나중에 이제 작업하거나 뭐 할 때 조금 먼지 같은 게 들러보면 엔진이 조금 더러 보이는 점, 그게 이제 좀 단점이에요. 대신 성능은 그만큼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활 방청제 사용해서 뭐 배선이 녹는다든지 그리스가 녹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는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압 펌프 같은 경우는 캠 쪽에 연동돼서 이게 펌프 위쪽 압력 부위에 눌러가지고 압력 부위가 눌리면서 연료를 압송해주는 펌프인데요. 뜯어서 한번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호스류들은 엔진 오래된 것들은 그냥 잡아당기면 이 플라스틱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위 같은 경우로 살짝 이쪽으로 제껴주면 잘 빠집니다. 플라스틱이 파손되면 마찬가지로 이 고가의 저압 펌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뜯으면 좀 더 안전하게 뜯은 분해가 가능합니다. 펌프는 이렇게 호스 2개 뽑고 볼트를 풀어주면은 펌프가 분리가 됩니다. 이제 펌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볼트가 사이즈가 틀린 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네요. 이제 아마 전에 뭐 작업자분이 볼트가 바뀌지 않았을까 의심이 스럽네요. 여기서 이제 볼트만 빼서 비교해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다른 볼트를 확인해서 사이즈 맞는 걸로 교체해서 장착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펌프인데요, 이게 이제 이쪽을 눌러가지고 공기를 압송하는, 공기가 이쪽으로 쭉 빨아들여서 인, 아웃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눌리면서 돌아간 건데, 엔진 시동 걸 때 이 안쪽에 있는 이 키가 있어요. 요게 위로 올라오면서 얘들 같이 펌프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키가 제대로 있는지, 키가 움직이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압송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눌렀을 때 손으로 막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나오죠? 떼면 나오고, 뭐 간단하게 이제 완전히 나가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테스트는 가능하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완전히 분해해서 안에 다이아프램이라는 얇은 판막이 찢어졌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뜯기 어려울 때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동이 만약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이렇게 작동이 되더라도 안쪽에 이물질이 껴서 압이 제대로 안 돼서 연료 공급이 어느 정도 되다가, 만약 100%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한 80%가 공급이 돼서 어느 정도 시동이 걸려있다가 꺼진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요
저하펌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완전히 분해해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보이는 십자 볼트 4개를 풀어주면은 분리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물질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눌러가지고 압력을 이용해서 연료를 펌핑하는 장치입니다. 다행히 이런 판막도 뜯어져 있는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이제 다이아프램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얇은 판막입니다. 여기 이제 찢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육안상으로 봤을 때 뭐 크랙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요. 연료 압송도 잘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볼트를 빼서 좀 판막을 좀 분해를 해볼게. 여기 자국이 조금 많이 나 있는 염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왔네. 이런 것들 한번 싹 청소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결정적으로 찢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뭐 찢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에 뭐 이물질 같은 게 좀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압력이 샜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아마 시동이 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찢어지진 않아가지고 이거를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프램이라는 이 판막은 따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교체가 안 되고 이 저하펌프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좀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것도 관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소금기들 청소하면서 다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는 간단합니다. 이게 연료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장갑을 끼지 않은 건 연료 라인이다 보니까 장갑 같은 걸 끼면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일부러 장갑을 안 꼈고요. 청소는 뭐 간단하게 이런 윤활 방청제 종류로 이쪽 끝에는 이제 소금기들 있는 것들은 칼날로 조금씩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다행히 뭐 이물질이 많지는 않네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저기 보시면 이물질이 많이 껴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싹 청소해주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윤활 방청제로 한 번 더 세척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해주시고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방향 맞춰 이제 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활 방청제 한번 세척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척한 거에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아래 날아주는 게 이쪽을 보게끔 모양에 맞게 장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료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장착하기 전에 팁이 하나 있다면 요 오링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분실돼서 이쪽에서 오일 노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꼭 장착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오링이 잘 빠져요. 네. 요 오링이 없으면 이쪽에 오일 노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하반분 점검 청소가 다 완료된 거고요. 요건 장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가 되었던 볼트, 이 두 가지 볼트 제가 하나 이 사이즈 맞는 걸로 찾아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장착됐던 볼트 두 가지인데요. 이쪽 보시다시피 한쪽이 이제 짧은 게 체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 이쪽으로 이제 압착이 덜 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볼트는 제가 완전 똑같은 볼트는 아니지만 길이는 똑같습니다. 길이는 똑같은 볼트도 교체해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은 간단합니다. 이 방향에 맞춰서 꽂으시면 되는데요. 인이 들어가는 방향, 아웃이 나가는 방향 맞춰가지고 껴주시고 볼트만 체결해주시면 돼요. 끼실 때 오링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료 라인 또 하나, 이쪽에 유수분리기라고 하는데요. 유수분리기가 이제 외부 엔진 배 외부에 연료 탱크 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엔진 내부에도 이렇게 작게 유수분리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선이 하나 연결된 거 보이시죠? 요 유수분리기 센서가 달려가지고 만약 유수분리기에 수분이 유입됐다, 수분이 유입되면 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부자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삐 하고 부자음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엔진 자체가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세척해서 이물질이 나 있는지 한번 세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돌려서 빼야 되기 때문에 선이 꼬일 수 있어서 커넥터를 분리 후 유수 분리기는 큰 공과 필요 없어. 손으로 돌리면 빠집니다.
손으로 돌리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돌릴 때 이제 선이 꺾이면서 단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빼서 같이 돌려주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행히 연료도 뭐 이물질 없이 깨끗한 것 같네요. 연료 관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이제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도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행히 뭐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연료 관리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링 확인해 주시고, 이 오링도 씹힌 경우 여기서 누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검은색 플라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수분이 차면 여기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만 해주시고, 얘로도 한번 청소해 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장갑을 왜 벗었냐면, 연료 필터 보시면은 요런데 이물질이 하나씩 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청소해 주시면 좋고요. 이 필터도 어느 정도 사용했다 싶으면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도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보다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청소해 주시고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링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탈되는지 않은지, 아니면 오링이 파손되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주분께서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연료 라인도 뭐 크게 뭐 이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껴서 손으로 돌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연료 라인이 이 유수분리까지 고압으로 형성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돌리는 힘 정도만 해도 충분히 누유가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손으로만 적당히 조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수분리까지 점검은 끝났고요. 이제 점화 플러그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해 주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플러그 같은 경우는 요 점화 코일 요 순서가 있어요. 보시면 조금 어렵게 보이시겠지만 1423입니다. 여기 이제 공식이다시피 하는 거라 요거는 어려우시다 그러면 분해하기 전에 이걸 사진을 찍고 분해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어요. 만약 이게 이제 순서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 마찬가지로 점화 시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엔진이 떨거나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제 뜯어주시면 되고요. 플러그는 항상 풀 때 전동공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풀거나 조이거나 무조건 전동공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만 풀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그 안쪽이 하얀색이 자기이기 때문에 전동 임팩으로 토크로 때리게 되면은 이게 망치로 때리는 힘과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플러그 자기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항상 풀 때는 수공구를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플러그 보시면은 생각보다 간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많이 사용을 안 하셨거나, 지금 조금 달긴 달았는데 이제 플러그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요 사이 이 촉하고 위에 촉하고 이 사이 간극을 보시면 돼요. 이 간극이 벌어진다는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촉이 닫아가지고 이게 쪼들들면서 이 간극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이 커졌다 싶으면은 플러그를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플러그 같은 경우는 500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듐 플러그 같은 경우는 1000시간에 한 번이고요. 일반 플러그는 500시간 정도 해서 확인하고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갈아주셔도 더 좋고요. 일반 플러그 같은 경우는 별로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죠. 그래서 플러그도 지금 확인했을 때 영상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고요. 나머지도 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세 번째 건데 이것도 깨끗합니다. 플러그 상태를 보니까 전에 한번 플러그를 교체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타시다가, 플러그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타시다가 교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순서대로 놔두셔야지 보기가 편해요. 이쪽 왼쪽부터 왼쪽 위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요. 새 플러그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플러그는 어차피 다 전 제품이 NGK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검색해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플러그 보시면은 이 간극이 조금 더 좁은 게 보이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규격이 다른 플러그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간극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이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밑에 있는 이 촉이 닳으면서 이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벌어졌다 싶으면은 이 플러그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정상 작동하더라도 교체해 주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그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엔진오일 교체 때나 같이 한번 교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상 없으니 그대로 다시 청소해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 개통하고 뭐 연료 개통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쪽에 보통 대부분 선행기들이 이런 호스가 하나가 있어요. 투명한 호스. 요런 호스가 그냥 아무것도 연결 안 된 채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어떤 용도로 있냐, 요 안에 연료 고압 펌프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연료 고압 펌프 내의 연료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호스입니다. 여기 이제 호스 연결된데 이쪽에 일자로 된 푸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풀어주면은 이제 고압 펌프 내에 있는 연료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연료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고압 펌프를 풀어서 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료가 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료가 별로 안 떠 있었나 보네요. 이제 다 배출됐으면 다시 잠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점검 고객분들을 한해서 이제 미션 오일은 무상 교체해드리고 있고요. 미션 오일 교체 방법은 제가 한번 영상 간단히 담아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 아래 부분에 볼트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 볼트를 풀면은 미션 오일 아래로 배출이 되고요. 이제 넣으실 때는 이쪽 위에 볼트 하나 똑같이 있고 오일 레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따 넣을 때는 오일을 위에서 넣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채워 올려야 되는 거라, 저쪽에 이제 넘칠 때까지 넣으면은 저기 오일 레벨이 꽉 찼다, 그래서 저걸 위에 잠그고 아래 잠그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일이 배출됐네. 지금 오일이 보면은 약간 허옇게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가 이제 자석이에요. 그래서 끝쪽에 이제 쇳과도가 돌지 않고 이쪽에 붙을 수 있게 좀 자석 쇳과도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 이제 점검을 할 때 이제 쇳가루를 맨손으로 만져서 손으로 만져지는 두꺼운 가루들이 있다면은 안쪽에 기업 암호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석도 안에 쇳가루가 또 다시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밑에를 풀었는데 오일이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위에서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줘야지 오일이 잘 나옵니다. 시원하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일 색상이 지금 약간 허옇게 된 게 오일 교체 시기가 딱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신품 오일을 보면은 약간 투명한 밝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교체하시 적정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오일 교체 시 간단하게 이제 프로펠러도 분리해서 안에 낚시줄이 감겨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분리할 때 공구 같은 경우는 이런 립버류와 이런 몽키렌치, 이런 두 가지만 있으면, 수공구만 있으면 이런 프로펠러 분리 조립도 가능하고요. 분리 방법은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코터핀 또는 분할핀이라고 하죠. 이 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립버도 잡고 잡아당기시면은 빠집니다. 핀을 빼주고, 이 분할핀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에요. 이제 몇몇 분은 없어서 재사용하신 경우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면 하나에 개당 뭐 몇백 원 정도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여러 개 구매해 두시고 쌓아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폐기 처분하고 조립할 때는 신품 분할핀으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몽키로 풀러 잡고 세게 조여주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다 싶으면 손으로도 풀려요. 이렇게 이제 캐슬 너트라고 이렇게 분할핀을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너트고요. 너트 빼고, 그 다음에 보통 엔진 메이커마다 틀린데 뒤에 이런 식으로 야마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겹쳐지게끔 이런 식으로 와셔 또는 스페이서라고 부르죠. 뭐 스토퍼라고도 부른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혹 또 문제되는 경우가 하나가, 이 프로펠러가 멀쩡한데 엔진 기어를 넣으면은 한 저속 RPM에서는 작동하는데 고RPM 한 2-3천 RPM 이상 올리면은 배가 안 나간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요 안에 이제 이런 고무 부싱이 있어요. 이런 고무 부싱이 프로펠러를 꽉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헛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는 못 돌고 이 안에 고무 부식만 혼자 돌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 프로펠러가 알루미늄 프로펠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요 고무 부식만 쏙 빠져나와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프로펠러는 요 고무 부식을 교체할 수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 부식 교체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 가격을 차지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 그냥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뺐을 때 이 안에 스페이서 하나가 또 들어가요. 요게 이제 프로펠러에 같이 부착이 된 채로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쩔어붙어서. 그래서 이게 달려있는지 모르고 그냥 폐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꼭 요거를 껴주셔야지 프로펠러가 자리에 딱 잡습니다. 이게 만약 없는 채로 이제 프로펠러가 장착이 된다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엔 멀쩡히 장착된 것 같은데 이 와샤를 끼면은 너무 들어가죠. 이 너트를 이렇게 채워도 프로펠러를 꽉 못 잡아주고 프로펠러가 앞뒤로 유격이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앞쪽을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 스페이서를 꼭 잊지 않고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들어갔을 때 한 요정도 들어갔는데 이 스페이서를 장착했을 때 아까 사이즈가 틀리게 딱 맞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 안쪽 스페이서들을 간혹 잃어버리시고 안 끼신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싯줄이 보통 이 안에 감기는데 여기가 이제 오일 실이 들어가 있어요. 스페이서에 홈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낚싯줄이 많이 감겨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고, 이쪽에 보시면은 낚싯줄은 아니고 뭐 다행히 멀쩡하네. 낚싯줄은 감기신 게 없고, 이쪽에도 이 오일 실이 들어 있는데 요 실에 있는 채로 낚시를 감겨서 말려 들어가면은 이 실이 소손돼서 이쪽으로 오일이 유입이 되거나 오일이 누유가 되고 해수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펠러도 항상 레저 활동을 다녀오셨다면은 낚시줄이 감겼는지 안 감겼는지 이렇게 한번 분해해서 확인해보면 좋은 습관 될 것 같습니다. 장착은 분해 역선이고, 이 스페이서도 보시면 앞뒤가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한쪽에 보면은 이쪽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는 아무 홈이 없죠. 이 홈이 파져 있는데 안쪽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껴주시면 되고, 네, 너트 껴주시고, 너트 낄 때 이걸 일부러 꽉 조여주실 필요는 없고요. 프로펠러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힘을 받을 정도만, 이 정도만 조여주셔도 충분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힘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스페이서가 안 좋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손으로 편하게 돌릴 수 있을 때 거기서 살짝만 한 칸만 더 갈 수 있게 이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프로펠러는 유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서 새걸로 나핀에 새걸로 꽂아주시고, 끼실 때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잡아당기시고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프로펠러는. 만약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런 몽키조도 이제 미션오일은 다 빠진 것 같고요. 이제 미션오일 교체할 때 이 코크에 이 가스켓이 들어가요. 이 가스켓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이것도 한번 사용하면은 멀쩡해 보이더라도 무조건 교체해주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미션오일 교체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신품으로 교체해드리고 있고요. 이 가스켓 같은 경우도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약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아래 2개 항상 요 신품으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종이 가스켓이고요. 일단 껴줘서 조립할 때만 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볼트가 아까 보시다시피 위아래가 틀려요. 보면 한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한쪽은 자석이 붙어있는 그런 볼트인데, 이 자석이 붙어있는 게 항상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스켓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냥 끼시면 돼요. 미션 오일을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전문적인 기계 사용하는데,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20-30만원 최소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튜브로 짜 넣는 형태가 야마에서 많이 공급돼서 그걸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업체는 잘 사용은 안 하고, 구매를 원하시면은 드릴 수는 있고, 저희는 이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그 튜브 짜 넣는 튜브하고 똑같은 원리라 밸브 열어주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오일 넣을 때는 엔진을 내려서 넣어주셔야 돼요. 엔진이 들려가 있는 상태로 오일을 넣게 되면은 이게 사선으로 올라가서 엔진 오일이 100%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엔진 오일을 넣을 때는 이렇게 끝까지 내리셔서 최소한이라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엔진 넣어야지 엔진 오일 100%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꼭 주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었을 때 위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오일 레벨이라 적힌 곳, 여기서 오일이 흘러 나오면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흘러 나올 때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일이 안에서 채워넣었을 때 이렇게 위에 흘러 넘칠 정도로 채우면은 이제 위에부터 막아주면 됩니다. 위에는 항상 이 자석이 없는 볼트로 막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일 색상을 보시면은 아까는 좀 하얗게 질렸었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 좀 밝은 투명한 노란 그런 색상이거든요. 오일 색상이 이런 색인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그렇게 되면서 점점 까맣게 되는 거다. 지금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상태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고 양호한 시간 내에 교체를 한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위쪽은 다 잠갔을 때 위쪽을 잠그게 되면 아래쪽은 살짝 나오고 이제 안 나오게 돼서 분리를 한 뒤에 이렇게 되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조금 나오긴 해요. 한두 방울. 이때 이렇게 잠가주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엔진 점검은 끝났고요. 이제 시운전을 한 번 더 해보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무리하기 전에 진단기를 한 번 더 엔진 뭐 경고등 고장 카드나 그런 게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 잭 같은 경우는 60마력하고 70마력은 이 앞에 있어요. 그 앞쪽에 이제 커넥터 하나 빼주시면은 여기가 진단기 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 진단기 잭을 연결해주고 이걸 컴퓨터에 연결하면 진단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키 온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진단기 메인 화면이고요. 선행기로 들어가서 시동. 고장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지션 스위치하고 관행각. 지금 1556시간대 두 가지가 발생했는데 지금 총 사용 시간이 1590시간대니까 이때 잠시 상태가 센서가 뭐 접촉이 안 좋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이상 없는 걸로 보이고요. 관행각 같은 경우 서머스타트가 열림 고착으로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머스타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센서가 진짜 실제로 고장이거나 오류가 있다면은 지금 삭제해도 삭제가 되지 않고 아마 계속 경고등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게 없이 바로 삭제가 된 거 보면은 엔진은 큰 뭐 센서나 문제나 없어 보입니다. 아까 본 시프트 포지션 스위치 이상 없다고 작동되고 있네요. 나머지 관행각도 이상 없습니다고 현재는 뜨고 있고요. 일단은 서머스타트 한번 점검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엔진 디스털도 볼 수 있고요. 진단기도 이제 운전 시간 같은 경우도 RPM대별로 이렇게 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사용 시간은 1595시간인데 이 중에 아이들 시간이 550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회전 영어 거의 뭐 1000rpm, 2000rpm, 그 다음에 2000rpm, 3000rpm, RPM대별로 시간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5000rpm 이상 사용하신 게 8시간밖에 사용을 안 하셨네요. 평소에 3000에서 4000을 많이 사용하시고 390시간, 그 다음에 4000에서 5000을 320시간, 나머지는 2000 이런 것들은 다 100시간 내외, 그 다음에 아이들이 500시간 이런 식으로 엔진을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 보여요. 요거는 이제 진단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기 상황을 확인했을 때 시프트 포지션 센서는 이쪽 반대쪽에 있는 기어가 움직이는 센서인데요. 센서도 확인했을 때 이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있던 관행각은 이쪽에 이제 썸머스타트라고 하죠. 흔히 말해 썸머스타트라고 엔진 열을 냉각시키고 열을 좀 올라오게 도와주는 장치인데요. 그게 이제 열려있는 상태로 고착이 된다면은 계속 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관행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관행각 경고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서머스타트 한번 보내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서머스타트가 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서머스타트 상태가 딱 봐도 좀 안 좋아 보이죠? 열었을 때 이게 서머스타트인데 뭐 다 치워지고 해서 상태가 완전 간 것 같네요. 아마 이것 때문에 관행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열림 고착은 아닌데 지금 보면 이 고무가 옆에 씹혀 있어서 계속 물이 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이쪽 살짝 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치면서 물을 막아버리고 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계속 조금씩 순환이 되다 보니까 관행과 경고등을 띄워주지 않았나. 그래서 요 썸머 스타트도 신품으로 교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품인 썸머 스타트 하고 썸머 스타트 가스켓 분해 완료했고요. 그리고 새로 주문한 신품 썸머 스타트 가스켓 품번은 이렇게 됩니다. 가스켓 모양이 이렇고요. 마찬가지로 썸머 스타트 60마력용 70마력 공용 호환되고요. 오늘 있습니다. 서머 스타트 이 마력대 가격 서머 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소비자가로 약 48,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머 스타트 가스켓은 소비자가 6,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작업 교체해서 진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야마 4행정 70마력 점검을 완료했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교체한 거는 썸머 스타트,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총 2가지 교체했고 나머지는 뭐 분해 후 청소, 그 다음에 점검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이제 수리 점검을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교체가 진행되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액이 뭐 야마가 됐든 뭐 혼다, 머큐리, 스즈키, 도하츠 전부 다 취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 아날루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